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괴물, 용, 심지어 공룡이 나오는 무서운 동화를 읽어준 후 침대에 눕혀진 걸 기억하시죠? 하지만 부모님이 불을 끄고 조용히 여러분의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 기억이 났어요. 침대 밑에 뭔가가 숨어 있다면요? 더 안 좋은 건 옷장 어딘가에 으스스한 생명체가 갇혀 있다면 어떡해요? 아마 일어나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밖은 너무 어두웠어요. 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빛의 원천이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언제든 그걸 쓸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물 발광이라고 부르는 것 덕분이죠. 바다에 사는 동물과 물고기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재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체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수면 근처나 바닥 깊숙한 곳에서도요. 숫자의 소질이 있다면 4km의 수심이에요. 이 생물들은 빛으로 예를 들어 종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먹이를 유인하고 심지어 적을 쫓는 것과 같은 많은 걸 해요. 생물 발광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방출해내는 유기체의 능력이에요. 여기엔 화학이 관련이 많아요. 이런 동물들은 두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하나는 발광소고 다른 하나는 루시페 라즈예요. 산소를 조금 넣어주면 짠! 빛이에요. 만약 진짜로 생물 발광을 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바다에 야광봉을 떨어뜨린 건지 궁금하다면 바다에서 형광파랑 초록 혹은 심지어 빨간 반짝임을 주시하세요. 보통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이게 물을 반짝거리게 하거나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대해 오징어, 작은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에게 고마워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황금 폭포는 어때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현상이에요. 이걸 보려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호스테일 폭포까지 운전해야 해요. 겨울이나 이른 봄에 여행을 계획을 짜세요. 1년 중에 멋진 현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죠. 여기엔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건 해질녘의 햇빛에 불과해요. 독특한 방식으로 폭포를 때려 마치 용암의 강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1년 중 이 시기 동안 호스테일 폭포가 용암 폭포로도 불리는 이유죠.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잘 보이지 않는데 주로 가뭄 및 눈이 녹는 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러니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현상이 아주 짧게 나타나니 폭포를 잘 지켜보세요. 지저분한 네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산 번개라고도 불리죠. 분명히 이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아직 이게 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네오가 일어날 때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충돌해요. 그래서 번개라고 부르는 거대한 불꽃이 생겨나죠. 또 천둥으로 인식되는 소음을 내요. 하지만 화산이 폭발할 때 일부 화산재 입자들이 전하를 띠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공중에 쏘아지는 동안 충돌하고 방전을 일으켜요. 이 모든 과정이 화산 자체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분화구에서 나오는 모든 재, 가스, 연기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혼합물에 약간의 전기를 더해보세요. 그림 전체가 정말 기괴하게 보일 거예요. 이 현상이 지저분한 네오라고 불리는 게 놀랄 일도 아니네요. 자, 파도처럼 생긴 구름은 어때요? 이건 거친 물결 구름이라 불려요. 보통의 일상적인 구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지상에 꽤 가까이 있어요. 이 구름의 영어 이름은 라틴어로 거친 또는 고르지 않은이라는 번역되는 단어 아스페로에서 유래되었어요. 드문 경우 날씨가 고요할 때 이런 구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네오와 관련이 있죠. 이 구름들은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비록 어두운 폭풍우 구름과 닮았지만 말이죠. 또 무작위로 패턴을 만들어 물 밑에서 바다 수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눈을 속이죠. 또 다른 인상적인 구름은 유방운이라고 불려요. 각 구름 밑에 생겨난 일련의 볼록한 것이 이 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일단 이런 구름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대기권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이런 파도와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서핑을 좋아한다면 호주는 여러분을 위한 장소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탈 수 있는 모든 파도가 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이든이라고 불리는 마을 근처에는 바위로 만들어진 신비한 파도가 있어요. 이 화강암 지형은 아마 26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공룡들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기 훨씬 전의 일이죠. 높이가 15m고 길이가 110m인 이 파도는 풍화와 침식의 두 가지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지하수역에 화학적으로 풍화된 파도 바위의 바닥에는 더 부드러운 침전물이 있어요. 남아있는 대형을 침식시킴으로써 바람과 비가 나머지 작업을 했죠.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회색 줄무늬는
비에 의해 씻겨 내려온 수산화철, 탄산염, 그리고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졌어요. 호주에 도착했으니 조금 더 머무릅시다. 여기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그림을 원하시면 위로 날아올라야 해요. 녹색 산립지대로 둘러싸인 서부 지역에는 일련의 호수가 있어요. 모두 눈부시게 밝은 분홍색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610m 길이의 저수지인 힐리어 호수예요. 모래와 유칼립투스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만화 같은 호수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이 신비한 호수의 색깔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 하나는 조류와 관련이 있어요. 이 해조류들은 빨간, 주황색 색소가 있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준의 물질을 모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설명은 호염성 고세균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종종 붉게 보이는 미생물이에요. 만약 비행하는 걸 즐기지 않으면 호수는 수영을 하기에 좋아요. 비록 염분 함량이 엄청나지만 독성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쉽게 더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물은 수영복을 손상시키지 않을 거예요. 겨울 동안 캐나다 북쪽 엘버타의 아브라함 호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서 얼어붙은 해파리 같아 보이는 이상한 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소름 끼치는 형성물이 그냥 얼어붙은 메탄 거품이라서 물체는 아니죠. 이것들은 물속에 갇혀 호수가 얼어붙은 후 그곳에 갇힌 가스 주머니들이에요. 나뭇잎과 풀이 물에 빠지고 박테리아가 이것들을 소화시킬 때 나타나요. 이 과정은 이걸 메탄으로 바꿔놓아요. 이 현상은 위험한 만큼 아름답고 기묘해요. 메탄 주머니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봄 동안 기온이 올라가면 얼음이 녹고 이 거품들은 터져서 부글거리기 시작해요. 정말 멋진 광경이죠? 소다로 가득 찬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단, 불이 날 만한 걸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방문객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전역에서 이런 종류의 호수들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은 종종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밤의 귀뚜라미 소리나 마음을 달래주는 폭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에는 자연의 소리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상한 지질학적 현상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는 바위로 불리는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특이한 특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만약 이 돌들을 망치나 다른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치면 돌들은 속이 빈 것처럼 울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비어있지 않아요. 이게 내는 신비한 소리를 제외하고도 우는 바위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건 어떤 동물도 그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가 두꺼운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도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지역에서 아무런 동물 활동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위 주변에 나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나뭇잎을 발견하지 못할 거란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 바위들을 동식물에게 매력없게 만드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예요.